매크로 변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는 꼭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기에 한전을 얘기 드리는 거는 업사이드가 크다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맞았을 때 업사이드가 크고 틀렸을 때 다운사이드가 작아 보인다면 이런 투자가 비대칭적으로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한전은 지금 우리나라에 업사이드가 크게 보이는 회사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업사이드가 크게 보이는 회사예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주식일다 김기훈입니다. 저희가 성장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업사이드가 크면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가치주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외의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에요. 일단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9.7% 인상됐어요. 근데 가정용을 안 올렸죠. 그렇지만 산업용만으로 평균 요금 인상률이 5% 정도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의 요금 인상이 왜 중요하냐면 이 효과를 반영해 보면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더 이상 없다고 쳐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17조 원, 순이익이 11조 원 예상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원 정도잖아요. 단순히 보면 시가총액이 1년 영업이익보다 낮아요. 그리고 순이익 대비로도 PER 개념으로 볼 때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여기서 추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좋게 보는 분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따져봐야 할 것이 당연히 있겠죠. 뭐 장기는 안 좋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숫자 대비로는, 내년 숫자 대비로는 저평가입니다. 이 추정치는 대신증권 기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밸류업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밸류업이 정부 정책과 함께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의 대기업들은 사실 밸류업이 크게 안 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디가 밸류업이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밸류업 종목을 자세히 보면 제조업 밸류업은 잘 안 된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숫자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주주 구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주주가 외국인이거나 특별한 대주주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가 밸류업에서 유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극적이니까요. 그런데 한전도 사실 적극적인 쪽에 속할 수 있죠. 하지만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한전은 적극적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밸류업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밸류업이 잘 될 가능성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 먼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밸류업 할 돈이 있냐? KB금융이 은행주 중에서 CET1 비율이 제일 좋았어요. 즉 밸류업 할 여력이 제일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에서가 적극적이었고 실제로 배당도 많이 하고 총 주주 환원이 높아지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았고요. 둘째,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할 의지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의지가 누가 있냐, 이거는 대주주에게 유리하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공기업은 기재부에서 사실 배당 지침을 높여놨잖아요. 할 의지가 있습니다. 공기업은 기재부가 정부 출자 기간 중기 배당 성향 목표를 2014년 21.5%에서 현재 40%까지 올려놨어요. 이렇게 됐다는 좋은 점은 여기서 배당 성향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걸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실제로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한전의 내년 이익이 순이익이 좀 11조다, 그게 실제로 낮다 해도 이게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다가 40% 하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결 재무제표고 여기는 발전자 회사의 예상 이익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봐야 돼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발전자 회사 빼고 이제 한국전력만 보는 것인데, 이 기준으로 올해는 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5조였어요. 그랬는데 올해 1분기에는 흑자를 냈고요. 3분기에는 약간 별도만 보면 약간 적자 추정인데 요금 인상과 함께 내년에는 오히려 무려 7.6조 원 영업이익에 순이익이 5조 정도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높다, 좀 적게 볼 수도 있겠죠. 순이익을 한 3.4조 정도? 그 정도 생각한다면 1.4조 정도 배당할 수 있는 거죠. 40%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40%, 그러면 1.4조면 시가 배당률이 10%에 되는 거예요. 1.4조원 배당하는데 시가총액이 14조 정도. 와, 배당률이 10%? 너무 말이 안 되죠. 금리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배당이 10% 이상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 그 배당률에 맞춰서 오히려 시가가 올라가서 시가 배당률이 현실화되는 게 보통입니다. 한전이 연초에도 밸류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지 않겠냐, 그렇게 봤는데 숫자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숫자가 너무 안 좋으면서 이거는 밸류업 할 돈이 없다, 이렇게 봤고, 근데 내년에 이게 숫자가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에 밸류업 가능성이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가가 그대로 있어서 정말 연말 같더니 10%를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 잘 없어요. 대부분 연말에 받는 대당은 4%나 5%예요. 왜 그러냐? 그 중간에 10%가 추정이 되면 연중 주가가 올라서 연말에는 높은 주가가 돼서 시가가 올라가서 시가 배당률이 낮아집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계산되는 일이 많아요. 이 예를 최근에 KB금융 볼 수 있어요. KB금융이 지금 보면은 컨센서스 기준 네이버에 내년 3,400원 정도 배당을 하고, 또 배당 외에도 다른 주주 환원이 있잖아요. 총 주주 환원율 40%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순이익이 5조 이상 추정되니까 총 주주 환원이 2조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연초 5만 원대일 때 시총이 20조 원대였는데 그럼 20조 원대 유지되었다? 그렇다면은 2조 원을 배당을 하면 총 주주 환원하면 이거 배당률이 10%잖아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0만 원까지 가면서 시총이 40조 원까지 가면서 단순 배당이 3.3%, 총 주주 배당이 5% 이하 이렇게 현실화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한전도 2조를 배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2조를 5%를 역산하면 시총이 40조. 1.4조를 배당할 수 있다. 그러면 5% 정도로 역산하면 28조.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 어떤 배당률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역산을 통해서 밸류업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한전의 이익이 개선되고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재원을 가지고 배당을 해서 밸류업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로 저희가 글로벌 시대의 주도주 컨셉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 흐름과 관련 없는 로컬 기업은 크게 가기 어렵다. 수급이 좋게 들어올 수도 없고 주가가 많이 갈 수도 없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한전이 글로벌 기업이 되냐?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리 좋게 보는 분야 뭐가 있죠? AI도 있고 뭐 비만, 항암, 전력기기, 뭐 방위산업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 AI 데이터 센터랑 관련이 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그냥 돌아가지 않죠.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유틸리티 업체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틸리티 플러스 원자력이 주목을 받고 있죠. 가스 발전도 주목받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전력은 그 유틸리티 업체입니다. 예전에는 유틸리티 업체다? 외국인이 뭐 관심 없었겠죠. 근데 글로벌 유틸리티 업체의 주가가 좋아지고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한전에 대해서도 이것도 피어 그룹이네? 봤어요. 그랬는데 이건 뭐 다른 피어 그룹들은 현격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 다른 회사들은 요금이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맞춰서 올라가요. 비용이 증가하면 예를 들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유가가 급등해요. 그럼 그 비용에 따라서 뭐 독일, 미국의 전기료가 엄청 올랐다고 나오잖아요. 실시간으로 전기료가 엄청 반영됩니다. 근데 한전은 반영이 아주 안 되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시차를 겪거나 고통을 겪으면서 반영이 돼요. 왜냐? 가격은 옛날에 올렸는데 한전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당연히 물가 상승 걱정도 있고 사실 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눌러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비용 올랐는데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매출이 안 올라서 회사가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결국 해소해야 되잖아요. 채권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가격을 올립니다. 여기서 엇박자의 투자기가 생겨요. 근데 그동안 유가가 계속 고공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시작된 거는 예전에 올라서 시작이 됐는데 유가는 오히려 지금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오히려 요금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차액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익이 이렇게 높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럼 내년 이익만 높게 추정이 된다. 후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도 이제 글로벌 유틸리티의 밸류에이션이 엄청 올라갔는데 한전만 돈을 못 벌고 요금 전가가 안 돼서 못 올랐는데 이제 요금 전가가 됐네? 그러면 한전도 봐야 되겠네? 그래서 한전을 살 유인이 생기는 거죠. 기관 투자가들도 당연히 한전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많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이젠 돈을 버네? 그럼 한전을 다시 채워야 되겠네? 시가총액이 작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전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미국 AI 주도주 8선을 하면서 유틸리티 업체와 원자력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AI에서 전력 회사가 미국에서는 주도주가 되는 거죠.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데 그 발전을 뭘로 하냐? 가스랑 원전이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지금 발전소는 유틸리티는 P와 Q가 모두 증가합니다. 전기 요금도 오르고요. 예전에는 증설이 되게 천천히 있었는데 지금 전기 수요가 AI 데이터 센터 전기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발전 용량 증가가 갑자기 급증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럼 P와 Q가 다 증가한다. 유틸리티에 잘 없던 일이죠.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증설도 엄청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도 지금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어요. 한전은 뭐 우리나라가 미국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투자해야 되잖아요. 전기 수요가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서는 성장 속도가 빠른 건 맞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정말 완벽히 되면 지금은 캐즘을 겪고 있지만 석유 수요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 수요는 전기차 때문에도 늘어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늘어요. 그래서 지금 양적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전도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위한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은 못 벌고 계속 부채만 늘었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못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이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익이 크게 나면 한전도 글로벌 전기 시대 붐, 그 주도주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안 보던 한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한전이 지금 좋은 거는 지금 추정차 좋은 거예요. 근데 항상 매크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처럼 이게 비용이 들면 바로 전가되는 그런 구조의 전기요금 인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다른 나라의 안정적인 유틸리티 회사에 비해서 실적 변동성이 커요. 지금은 그게 크게 내려갔다 크게 올라갈 국면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긴 하지만 이 회사가 이게 유지되려면 글로벌하게 매크로하게 너무 큰 이벤트가 좀 없어야 돼요. 한전은 대부분 내수 판매하잖아요, 전기를. 근데 연료는 대부분 수입합니다. 한전의 원자력이 좋은 거는 원자력은 연료비 비중이 높잖아요. 우라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좀 오르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가스 발전이나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영향을 줘요. 먼저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환율. 왜냐면 에너지 가격에다 환율이 곱해집니다. 왜냐면 달러로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거나 환율이 오르거나 하면 안 좋아요. 지금 환율은 고환율이죠. 이미 1390원이 넘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고환율이라 이미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냐? 이것에서 판단의 여유인 것 같아요. 저도 환율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이미 1400 가까이 됐으니까 크게 오를 여지가 많지 않다. 그렇게 보면 괜찮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유가는 최근에 호의적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중동 대립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못 올랐고요. 중동 대립 이슈가 좀 잠잠할 때는 유가가 많이 빠집니다. 이 얘기는 유효한 공급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서 트럼프 이슈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셰일가스와 오일에 대해서 증산하겠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트럼프는 인플레 해결의 한 방안으로 유가를 떨어뜨리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한전에게는 어부지리적인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이 매크로 변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는 꼭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기에 한전을 얘기 드리는 거는 업사이드가 크다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는 비대칭적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맞았을 때 틀렸을 때는 몰라요. 저도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맞았을 때 업사이드가 크고 틀렸을 때 다운사이드가 작아 보인다면 이런 투자가 비대칭적으로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한전은 지금 대기업 중에 우리나라에 업사이드가 크게 보이는 회사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업사이드가 크게 보이는 회사예요. 그리고 다운사이드는 그 장기간 동안 안 좋은 게 반영됐고 계속 빠져왔고 적자 냈었고 숫자가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다운사이드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요금 인상이라는 가장 불확실한 부분도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다운사이드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좋게 보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업사이드가 큰 회사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국내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다들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회복할 필요도 있는데 여기서 한전도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전이 너무 오랜만에 봐서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질문 있을 수 있어요.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답변 드리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